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매도 추천하지 않고 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 드리고 시작합니다. 우선 라이브 방송으로 뵙다가 좀 오랜만에 좀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시간 봉이에요. 비트코인 4시간 봉상의 고점을 5번이죠. 5번이나 저항을 뚫는 거를 시도했다 실패한 자리를 드디어 지난 라이브 할 때 뚫었었거든요. 뚫었었는데 그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거래가 좀 터지지 않았거든요. 이 구간에서 보면은 거래가 좀 많이 터졌으면 좋았는데 거래가 안 터졌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래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다시 저항선 안쪽으로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복마감을 완벽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대로 꼬리 만들고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를 받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일단 열어놓고 있고 중장기 텀에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매 계획을 또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매매 복귀해보면 시간봉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1시간봉으로 볼게요. 요 구간에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서였죠. 여기서 무조건 롱이 유리한 자리인데 좋은 자리를 주면 들어가고 안 주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싶었는데 진짜 좋은 자리 안 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메이저가. 그리고 요 구간을 이제 지지까지 받고 올라갔죠. 여기 POC 만들었던 구간을 지지는 저항과 같다. 즉 뚫고 나면 거기는 지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 아쉽게도 롱 포지션도 재미는 못 봤어요. 못 봤고 윗구간에서 좋은 자리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윗구간에서 다이버전스를 여기서 또 만들어서 일시적인 좀 되돌림을 기대해 봤는데 이것도 실패했고 여기서 그러니까 1차를 여기서 일부러 포지션을 작게 들어갔죠. 그리고 2차적으로 요 윗구간에서 이제 저항선을 맞는 구간에서 2차에서 평단가를 요 정도로 맞췄었어요. 평단가를 요 정도로 맞추고 여기가 뚫리면 손절을 할 거다 했는데 저만 딱 손절을 시키고 다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큰 거래량 추세 파동이 나온 이후로 이제 다이아고날을 아마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다이아고날 만들었고 원래 코인스터디 매매대로라면 여기서 숏 포지션을 원래 잡아야 정상인데 근데 못 잡았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고점 여기 저항선을 두고 있는 이 애매한 구간에서 좀 확률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애매할 때 막 잡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좀 자제하고 있고 확률이 좀 높은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 복귀는 그렇고요. 마켓 데이터 한번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 ETF 현황을 보면은 기관 순유입 6일 연속 증가했고 엄청난 양으로 기관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세력은 사고 있고 개미는 팔고 있다. 더 명확해졌어요. 이유는 김프가 역사적 저점 구간, 즉 역프 마이너스 프리미엄 구간에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적으로 저점 구간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긴 텀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뭐 반등세가 살짝 둔화됐어요. 10%에서 9.8%. 큰 차이는 없지만 반등세가 올라가다가 약간 둔화한 이런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는 중동 전쟁 지금 확전이냐 아니냐 좀 양상이 엇갈리는 중에 있고 또 북한 파병했다 가지고도 또 말이 많죠 최근에. 그리고 미대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으로 한 60% 가까이 폴리마켓 보니까 이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많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인 시장에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코인 시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금리 인하가 지금 한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금리 인하 또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도 예측하는 걸로 거기에 따라 자산 시장의 변동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유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 데이터는 이렇게 알아봤고 장기 프레임, 장기 관점에서의 프레임 말씀드리면은 긴 프레임에서의 관점 말씀드리면은 뭐 변동이 없어요. 기간 조정 여기서 횡보 계속 이루어질 거다 아직까지도 있는데 상승 시작 가능성이 조금 올랐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세 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거는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V자 반등 만들고 나서 이후로 9월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처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여기서는 이제 시세 분출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또 기간적으로 9월 중순에 1대1 구간이자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1대1 구간은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한 요 상승 파동의 1대1 구간, 여기 기간적으로 1대1 구간이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 시작됐기 때문에 역사상 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서 여기일 수도 있다. 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장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은 변동이 없어요. 이번 관점도 그대로고, 단기 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부 파동 먼저 볼 건데, 일단 4시간 봉으로 여기 보면은 6개월간 뚫지 못한 저항선을 돌파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쉬웠다. 여기였죠. 요 구간을 돌파했으나 거래량이 아쉬웠다라는 걸 의심했었죠.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AB는 CD 1대1 완성시킨 자리죠. 여기서부터 여기 1대1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1대1 구간, 이게 리딩 다이아고날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는데 고점을 올린 거 봐서 아닌 거라고 일단은 좀 유추를 해보고 이렇게 1대1을 완성시켰거든요. 보시면은 찍어볼게요.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로그로 놓고 보면 1대1을 정확하게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체를 맞고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안쪽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림이고, 만약에 이게 내리면 메이저가 아직 올릴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이저가 매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 알았어요, 이 구간에서. 근데 메이저가 준비가 끝나서 야 이제 쏠까, 아니면은 아니야 조금 더 모아서 제대로 올릴까,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이 위에 가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요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확신하긴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4시간 봉으로 그런 걸 확인을 했고, 시간봉으로 조금 들어와서 앞으로 나올 예상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고정으로 봐야겠다. 고정으로 적어드리고 크기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파동을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거는 1시간 봉이고요. 아직까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공존한다. 왜냐하면 거래량 때문에 의심을 했다. 여길 뚫고 올라갈 때 여기에 거래량을 보시면 많지 않거든요. 여기 구간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빡 터지면서 올라가야지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매하게 다이아고날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웨지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을 했던 거예요. 원래 뚫리면 지지받으면은 여기가 롱자리가 되는 건데 지지도 안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조금 그 의심에 대한 가능성이 더 증폭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다시 또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지금에 와서는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근데 요 추세에 대한 V자 반등이 나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아직까지는 여기 트렌드를 이어서 봐야겠죠. 그리고 손절 난이도가 애매합니다. 물론 요 선 뚫으면 바로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안으로 회귀, 즉 트랩이 되는 시나리오, 이게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와 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것도 뚫는 게 아니라 트랩을 만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언제 있었냐, 4시간으로 놓고 요 구간에 보면 여기에도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비슷하죠?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렸어요. 요거도 결국엔 뭐가 됐죠? 트랩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내렸죠, 가격을.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서 거래가 지금 실리면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실려서 내려올지 아니면은 반등을 줄지, 두 가지 시나리오 아무튼 다 열어놓고 봐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 즉 우리가 아까 그려놨던 요런 웨지 모양 다이아고날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던 요 입구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엔딩 다이아고날이 맞다면 거래량도 보면 감소했어요. 거래량도 감소 추세고 이 다이버전스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RSI 다이버전스 확인, 거래량 확인, 거래량 다이버전스까지 확인했으니까 이러면 이거 엔딩 다이아고날이 맞다. 원래 코인스터디라면 만약에 이런 위험한 자리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여기서 숏 포지션 들어갔겠죠. 근데
위험한 자리여서 참았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얘는 요 입구까지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65.5에서 66K 요 구간까지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0.382 또는 입구까지 조정할 걸 기대한다. 요 전체 파동의 382 찍어볼까요? 여기서 고점까지 이어준 여기 구간의 382 노말로 바꾸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여기 0.382 구간, 여기나 여기 매물대가 또 쌓여있죠. 매물대가 쌓여있고 동시에 요 다이아고날의 입구기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ABC의 다이아고날 만들어졌으니까 요 다이아고날의 입구까지도 되돌리는 요런 매매가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손익비가 지금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1대1이에요 이런 자리는 안 들어갈 거고, 만약에 조금 올라가 주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는 시나리오가 나오거나 하면은 요렇게 매매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흐름이 있고, 또 저항선 맞고 내려올 경우 추가 숏 진입 자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저항선을 맞고 요렇게 내려올 경우 여기서는 추가 숏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유는 손절이 명확하니까. 난 여기서 손절할 거야. 이거 뚫리면 나는 손절할 거야. 그리고 익절은 여기 구간까지 가져갈 거야 하면 요런 매매가 가능하죠. 이런 매매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이거는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볼게요. 근데 디테일한 거는 대신 정확도,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분 봉 정도로 가서 보면서 여기 말씀을 드려 볼게요. 5분 봉으로 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는 이 파동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거거든요. 아까까지는 올라간 파동에 대한 해석과 거기 뒤에 나오는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이어지는 짧은 파동, 요 짧은 파동에 대한 해석과 흐름을 또 볼 거예요. 여기 이어진 요 파동이 있었죠. 요 파동을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 파동이 요걸로 보여져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파동이 길이도 제일 길고 거래량도 제일 많이 터졌기 때문에 메이저가 손을 쓴 구간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이 구간이다. 메이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내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게 크진 않지만 그러니까 5분봉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서 요 흐름 안에서 모든 거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볼만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봉의 추세 파동이 나오면 그 추세 파동 이후에 나올 그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죠. 추세가 진행되냐 아니면 반전되냐. 자, 추세가 진행이 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냐면 여기서 5웨이브가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3웨이브였고 혹은 길게 봤을 때 이게 3웨이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5웨이브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내리고 여기서 RSI 다이버전스 만들고 거래량을 이렇게 줄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반등을 줄 걸 예상해서 여기서 롱을 탄다?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TP가 워낙 짧기 때문에 손절을 요걸 또 뚫어줘야 되는데 요럴 가능성은 아까 뭐 그렇게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걸 또 뚫기는 힘드니까 TP가 요 정도밖에 설정이 안 된다면 요 매매는 좀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다, 손익비적으로. 그래서 롱을 바로 안 타고 차라리 여기 ABC 되돌림을 줄 때 여기서 숏을 진입하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항선에 맞고 조금 떨어지면 요 정도를 스탑로스로 걸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TP로 보고 요런 매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요렇게 손익비가 한 3대1, 뭐 4대1 정도 내는 매매 정도 하면은 괜찮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추세 파동 이후에 이어지는 그림이 만약에 5웨이브가 나오면 ABC 되돌림을 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들어간다, 숏 포지션을. 요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요거는 손절도 깔끔하죠. 여기 선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여기 저항받고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한 다음에 여기를 뚫리면 손절, 여기 안 뚫리면 여기서 익절, 이렇게 매매를 진입할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올 경우 있어요. 요거는 정말 감사합니다의 경우인데 이렇게 다이아고날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익스펜딩형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오면서 완성시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롱자리가 될 수 있어요. 괜찮은 롱자리가. 이유는 다이아고날은 보통 어디까지 되돌리죠? 입구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죠.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그냥 주관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80% 정도의 확률로 여기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아무래도 한 요 정도, 여기에도 지금 추세 파동이 여기 나온 게 있으니까 여기 거래가 터진 요 구간을 손절로 잡고
이 구간 안에서 여기 안에서 롱 포지션 어딘가에서 들어간다면 이렇게 만약에 익스펜딩 다이아고날 완성시키고 여기 트랩까지 딱 만들어주면 너무 이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여기 볼록, 여기는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여기서 볼록 이렇게 나와주고 트랩을 싹 말아 올려주면 여기는 괜찮은 롱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구까지 보고 이렇게가 손절이 되겠죠. 그래서 뭐 2대1 혹은 뭐 많으면 2.5대1 정도 매매도 할 수 있는 롱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감사합니다 자리인 것 같고, 얘도 손절이 좀 편안하니까, 여기도 손절이 편안하니까 요거를 좀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오히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최소 반등 한 382 정도의 반등은 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롱 포지션 잡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하죠, 숏보다. 지금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롱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5분봉에서 나온 요 추세 파동 있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V자로 말아 올리면요, 이 경우에 뭐냐면 메이저가 요것 또한 뭐로 해석을 한다? 이거를 또 개미 털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도. 물론 이게 개미 털기 할 정도의 물량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5분봉 가지고 개미를 털었다 안 털었다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V자를 하고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준다면 요 구간이 롱을 받을 만한 괜찮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 메이저는 내릴 의지가 없구나. 이건 뭐였냐? 이거는 페이크였구나. 이거를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롱으로 가져간다. 그럼 롱을 어디서 가져갈 건데, 여기는 손익비가 안 좋죠? 왜?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적정 구간까지 내린 다음에 또 우리가 6개월 동안 유지됐던 이 저항선이 있었잖아요. 이 저항선 구간까지 만약에 자리를 주면, 그러면 여기서는 롱트라이를 해볼 만한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탑로스를 여기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있죠. 그리고 여기는 스탑로스는 그렇다 쳐도 TP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쭉 계속 올라오기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확장이 일어날까 이거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롱에 대한 좀 확신이 있는 분들만 포지션을 진입하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막 들어갔다가는 TP를 제대로 설정을 못한 상태에서 방향만 보고 롱이 맞네 하고 들어갔다가는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상 가격은 올랐는데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요 정도 구간의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요 정도 매매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TP가 되는 거죠. 2TP는 길게 가져가면 되겠죠. 어차피 롱 추세장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디더 줬으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시간봉에서 봤던 시나리오 상으로도 다시 올라간 다음에 안착하고 지지받고 간다? 이러면은 이게 페이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페이크가 아니라 그냥 뚫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항선을 그냥 뚫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이 뚫는 과정이 되어버리면 TP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혹시나 확률은 낮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시간봉 돌아올게요. 그럼 이게 리딩 다이아고날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코인스터디는 이 확률이 낮다고 봤지만 이게 맞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그럼 이게 리딩 다이아고날이 맞고 그 다음에 약간의 되돌림 이후에 추세 파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높은 TP까지도 3파동을 올릴 가능성이 있긴 있다.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TP를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5분봉 짧게 봤을 때 말씀드렸던 안전한 매매는 요런 매매가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요 부분을 만약에 본인이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요런 매매를 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단기 흐름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봤고, 지금 여러 가지 봤거든요. 우리가 장기로도 봤고, 그리고 1시간봉 안에서도 여기 이후에 나올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추를 해봤고, 또 요 짧은 5분봉 안에서도의 나름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나올 그림 봤어요. 그러면 큰 봉, 중간 봉, 작은 봉을 다 본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매매에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추후 진행되는 파동의 거래량과 RSI를 반드시 확인해라.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5분봉으로 코인스터디는 이거를 추세파동이라고 했어. 코인스터디가 이걸 추세파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요렇게 여기를 저항을 받고 요렇게 내려가면서 길이가 더 긴 추세파동이 나오고 거래가 더 터져.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게 추세파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요 안에서만 추세파동이지 이 전체 중에서 얘가 추세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서 5웨이브를 예상하고 롱포지션 잡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5파동이 아니라 3파동이 내려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요 추세파동 이후에 또 나오는 걸 가지고 또 판단해야 돼요. 추세가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추세 반전이 나올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요 단기 흐름 안에 가격을 가지고 거래량이나 RSI를 안 보고 가격만 가지고 요걸 내렸으니까 뭐다 라고 확신을 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5웨이브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순간 부러집니다. 확신을 하지 마시고 거래량이랑 RSI 즉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흐름 속에서 매매를 하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시 긴봉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네, 그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였어요. 거래량과 RSI를 반드시 확인해라, 진행되는 파동에. 그래야 이 이후의 시나리오가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고요. 뚫릴 경우에 칼손절 원칙, 이건 당연하죠. 운영 시드의 10%, 이거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본인 시드의 한 10%만 선물 시드로 쓰세요. 이 이상 쓰지 마세요. 본인이 초보자, 시던 고수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리고 선물 시드에 또 10%만 운영을 하세요. 운영 시드로 쓰시고 이 중에 5에서 10%만 손절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억이란 자본이 있어. 1000만 원만 선물에다가 넣어놓고 선물 시드로 운영을 하고 그 중에 100만 원만 내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0만 원 중에 5에서 10%면 얼마죠? 5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만큼만 손절하도록 한 번 내가 손절할 때 뭐 레버리지를 20배를 써야 되나요? 50배를 써야 되나요? 100배를 써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몇 배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200배로 세팅해놔도 돼요. 대신에 내가 한 번 손절할 때 요만큼의 금액만 손절하도록 포지션 개수를 조절하면 돼요. 개수를.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몇 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손절할 때 얼마를 손절할 건데 요 금액에 집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럼 내가 최소한 200번 정도는 손절이 가능하거든요. 이 와중에 익절도 하게 되면은 내가 연습하는 횟수가 더 늘어납니다. 수백 번으로. 이런 과정에서는 정말 매매를 못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드 운영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하심을 권장을 드리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어 있고 이제 내가 리스크 관리가 좀 할 줄 안다 싶으면 좀 올려도 되겠죠. 비중을. 이건 본인 실력,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초보자들 기준으로 이렇다는 거고, 좀 실력이 올라가시면서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지성 카피 매매는 금지입니다. 코인스터디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거다 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잃어요. 그리고 벌어도 나중에 잃습니다. 반드시 코인스터디가 사고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흡수해 가신 다음에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매매에 적용하심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의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직접 요약을 해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무리하기 전에 깜짝 숙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는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는 코인스터디 제휴거래소 만약에 이용하시면은 신규 가입 증정금 이런 거래소에서 주는 혜택은 다 최대로 드립니다. 수수료 할인도 최대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최대 혜택으로 다 드리고, 플러스 코인스터디 파트너 거래소 MEXC를 활용하실 경우엔 지정가 수수료가 0%예요. 0%니까 뭐 대회라든지 뭐 상금 이런 거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0%로 매매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본인한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본인 성장에도 그렇고 경제적 돈으로도 그렇고 이게 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수료 싼데 쓰심을 추천드리고, 자체 이벤트 참여를 위해 반드시 코인스터디 파트너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링크로 쓰시면 나중에 이벤트 혜택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제가 더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
코인스터디 파트너 링크로 반드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매집 중인 코인 또 현물이죠. 공유도 드리고 있고, 오늘도 영상 올려드렸는데 AS도 해드려요. 그 매집한 코인에 대해서 매도 이런 타점 같은 것도 제가 다 공유를 드리고, 사라 말아라가 아니라 제가 산 거를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추천이 아니라 코인스터디가 어떤 근거로 샀는지 공유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 플러스 라이브 방송이 무제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두시고, 방송 시간 공지 받으신 다음에 참여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인스터디는 텔레그램이나 단톡방 이런 거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원툴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구독자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게다가 또 같이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데다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언가가 아니라, 예언가인데 이러면 안 되죠.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언가가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또 저항이나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저항이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 그리고 또 손익비죠. 코인스터디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손익비가 높은 구간을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계획을 공유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이걸 따라 하시거나 카피 매매를 하시거나 유튜버 개인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맹신보다는 이제 참고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피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기준대로 매매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